스위치 온. 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프라모델로 출시된 양산기를 구해서 한정판과 일반판을 리뷰를 했고요. 이렇게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는 장면까지 도색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라모델이 아닌 피규어로 나온 양산기 제품을 모두 구해서 리뷰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세츠로 출시된 양산기 제품이고요. 웹 한정판으로 출시가 돼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9개의 양산기와 2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다 고가라서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카이오도 리볼텍으로 나온 완전판 양산기입니다. 에볼루션 마크가 붙어서 그나마 최근에 패키지까지 리뉴얼된 제품이고요. 교체형 얼굴과 대검, 롱기누스 창, 날개까지 모두가 다 포함된 제품이라서 완전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000년도에 출시된 세가에서 나온 리얼 모델이라고 하는 제품의 라인업이고요. 날개가 포함된 양산기 피규어 제품입니다. 이것 외에도 에반게리온과 사키엘, 제르엘 버전까지 출시된 제품이고 이것도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제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리뷰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볼텍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카이오도에서 나온 에반게리온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양산기 제품 기획하는 걸 아시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그런 제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형사는 야마구치 카즈이사가 제작한 제품이고요. 보통 리볼텍 제품을 보시면 박스 앞에 다 이렇게 야마구치가 적혀 있는데 이 원형사의 이름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초기의 얼굴도 이분이 만든 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500엔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매물도 없고 출시된 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제품 가격이 33만원, 40만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일본 옥션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가격이 34만원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매할 제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제 채널에서 보시고 대리 만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리뷰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무기들과 2호기 베이스 그리고 양산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 그 전에 손 한번 닦아주고 제품도 오래된 제품이니까 한번 닦아주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랑 브리스타가 접착되어 있는 버전이라서 이 미개봉 박스를 여는 게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에 붙어있는 테이프들을 다 제거를 해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리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안쪽에 와이어로 브리스터를 한 번 더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와이어가 5군데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열어줬습니다. 우선 밑에서 보면 무기류, 그 다음 교체 파츠들, 그리고 2호기와 양산기, 양산기의 머리 파츠들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롱기누스 창인데요. 롱기누스 창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플라스틱의 명확한 느낌보다는 직접 퍼티나 스컬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랫부분 손잡이에는 반원으로 결합되는 조인트를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창의 가운데가 약간 휘어져 있는데 그냥 오래된 제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루토에서나 볼만한 수리검이 여러 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원작이 없는 추가 컨셉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디아블로2에서 봤던 어쌔신의 카타르 같은 것도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있는 설정도 아닌데 잘 보시면 도색도 그라데이션까지 넣어서 굉장히 나름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호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형태의 무기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의 핵심이죠. 엔드 오브 에바 2호기의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양산기가 2호기를 물어 뜯었을 때 그 리얼함을 잘 표현한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제품을 봤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뱃속의 내장부터 해서 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제작된 레진 위에 도색이 되어서 자세히 보면 약간의 투명감이 느껴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도색을 한 것 같은데 대충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팔 안쪽에 부러진 뼈의 표현들, 그리고 손가락에 연결되는 핏줄 부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에반게리온 피규어에서 보기 힘든 부분들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마구치 원형사의 노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얼굴 부분을 볼게요. 눈동자는 따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입이 열려진 표현이나 머릿속에서 뇌수가 흘러나오는 느낌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역시 로봇이 아닌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의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리뷰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이오기 베이스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상반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아스카가 롱기누스 창에 꽂히기 직전까지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 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촬영할 때 이런 연출을 하면서 찍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촬영이나 편집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좀 대중적인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인공이죠. 양산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기의 입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입 안쪽의 혀도 회색빛의 보라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닫을 때 끝부분에 약간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닫히기 때문에 헐거워지거나 쉽게 닫히지 않는 구조라서 좋았습니다. 목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머리는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팔꿈치도 접었다 펼 수 있고, 손목 부분은 전체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상반신은 전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골반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릎 부분은 반으로 접힙니다. 발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 부분에는 구멍이 하나 있고 별도의 투명 베이스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베이스판을 활용하면 제품을 안정적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색상을 보시면 투명한 레진 위에 흰색을 뿌린 후에 약간의 연보라빛으로 명암을 준 느낌이 있습니다. 제품의 목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안쪽에 빈 공간이 도색되지 않은 채 노출이 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날개를 결합하기 위한 구멍인데요. 베이스 없이 양산형 에바에 날개가 붙어서 나온 제품이 이것보다 5개월 앞에 2003년 2월에 먼저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에는 이렇게 등 부분에 홈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지만 옆부분에 조립을 위한 결합부 구멍이 좀 크게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이오기 베이스가 워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교체형 파츠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 부분을 보시면은 살이 찢어져서 뼈가 튀어나온 이런 교체형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 머리가 터져서 뇌가 노출된 파츠가 있고, 여기에 머리 파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오기의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날이 박혀있는 모형입니다. 칼날만 머리에 박을 수 있는 부품이고요. 뒷부분의 가동은 앞에서 보신 것과 똑같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엔드 오브 에바에서 연출된 장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제작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츠를 교체해 볼 건데요. 교체하는 부분은 언더컷 형식으로 단단한 조인트가 결합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요령도 없고 혹시나 부러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안쪽의 돌기가 고정 후에는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팔 부분도 머리 부분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의 파츠를 모두 교체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발 부분에 있는 베이스를 또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투명한 원형 베이스를 제거하고 이오기의 베이스에 가슴 쪽에 튀어나온 이 투명한 돌기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하시면 이렇게 연출이 가능한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 파츠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롱기누스 창을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즈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손과 롱기누스 창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머리 파츠도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박혀있는 머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중에 이렇게 손가락 틈이 많은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이 파츠를 이용해서 원작에는 없지만 수리검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꽂아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설명서에도 있는 거 보면은 이 원양사가 제작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즈를 잡아봤는데 확실히 역동적인 느낌이 다른 액션 피규어보다 잘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손가락 홈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왼손과 오른손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입에 물어서 연출할 수가 있다고 설명서에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어쌔신의 카타르 무기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도 정말 이건 좀 과한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카타르는 안쪽에 손잡이 부분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 파츠를 주먹진 손에 꽂아주시고 카타르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결합이 됩니다. 디아블로 게임의 느낌도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구하기 힘든 양산 피규어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이 제품 말고도 아직 남아있는 양산기 피규어 리뷰도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